안녕하십니까. 지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높으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공제받을 것이 많으면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개라도 더 찾아서 최대한 신청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제를 최대화해서 절세한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공제를 최대화하느냐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의 공제 금액을 신청해서 절세를 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공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인 것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입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불리우는 표준 공제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이라고 불리우는 항목별 공제는 말 그대로 공제 항목에 따라서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공제 항목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제를 더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 두 방법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두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신청해야겠죠. 일반적으로 항목별 공제가 공제 금액이 더 크고 절세의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최대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 공제보다는 자격이 된다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소유입니다. 우리말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비빌 언덕이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그러니까 항목별 공제에서는 바로 주택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 융자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택 융자금과 함께 납부하는 주택 몰기지 이자와 주택으로 인해서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등을 항목별 공제에 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몰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합하면 표준 공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교회 헌금 등을 비롯한 자선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및 병원 치료비 등 여러 항목들을 합해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월 페이먼트라면 거주지를 렌트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에는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제를 최대화하는 절대적인 기초 조건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렌트 비용은 세금에서는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을 통해서 공제를 최대한 신청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고 결국은 세금으로의 지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시고 최대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절세는 워낙 광범위해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우선 좁혀서 비즈니스 경비라는 총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매상, 즉 세일즈 금액에서 이 세일즈를 일으키기 위해서 매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출된 대부분의 경비가 공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라면 세일즈를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상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광고비라든지 상점, 렌트, 유틸리티, 종업원, 급여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대부분 세일즈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일즈 금액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비즈니스 경비를 차감해서 나온 차액, 그러니까 순이익, 영어로는 net profit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순이익 역시 비용이 극대화가 되면 순이익도 줄게 되어서 세금도 줄게 되고 줄어든 세금은 곧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복잡한 컨셉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연결이 된 비용이라면 최대한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경비는 출퇴근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즈니스 오너가 출퇴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고 주말에는 개인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이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비는 전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만 사용하지는 않죠. 간혹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고객과 점심 또는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어떤 조사를 위해서 경쟁업체나 유사 비즈니스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런 목적에 사용된 부분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가스비, 수리비, 보험 등 모두 비즈니스 사용한 목적만큼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의 요지는 어떤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경비를 클레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이든 비즈니스든 지출이 있을 경우에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 공제를 신청해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